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에듀윌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내용 요약 정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즉 KEC에 대해서 달라지는 규정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접지 시스템, 접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접지의 용어 같은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도 해봤고, 그리고 필의 시스템, 벼락 같은 것으로 인해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저압계통의 접지 방식으로 무엇이 있고 특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과전류 보호 장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접지 방식의 표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니셜입니다. TNICS, 이 5가지 문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라는 것은 바로 땅, 그리고 N은 뉴트럴, 중성선, I는 이제 해석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 절연과 임피던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CS입니다. 이 CS의 C는 콤바인, 결합을 말하는 거죠. 뭐를 이렇게 서로 같이 붙여주는 것. 그리고 S라는 것은 세퍼레이터, 분리. 즉,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CS는 전혀 다른 성질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이니셜을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규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자와 두 번째 문자의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돼 있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뜻을 알기 전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전주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제 또 변압기가 달려 있고 그 옆으로 뭐 집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전원선도 가고, 그리고 이제 접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뭐 집 밖으로 바로 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거꾸로 이렇게 다시 올라서 이 변압기의 접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바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쪽을 가르쳐 보통 수용가, 그리고 이쪽을 전원측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첫 번째 문자라는 것은 바로 이쪽 전원측에 대한 접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자는 바로 이 수용과 설비, 이 설비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기기 같은 것도 모두 설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의 그 어떤 접지 상태를 말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시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접지 방식을 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선이 딱 있고 단순하게 이렇게 검은색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중성선이다. 그리고 그냥 쭉 그은 정도가 있다. 이러면은 보호도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점도 있으면서 이렇게 딱 있다. 이러면은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모두 합한 것.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라고 하는 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그냥 외우시면 되고,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제 배선도에서 실제로는 우리가 뭐 중성선이니 보호도체니 이걸 일일이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복잡해지면 표기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에다가 간단하게 이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이게 중성선이다, 이게 보호도체다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TNS 접지 방식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TNS, 자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 T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땅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N은 중성선, 그리고 S라는 거는 구별된 세퍼레이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T는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호를 먼저 보시면은 먼저 여기를 반을 딱 나눠 보세요. 그러면 여기 수용과 설비 쪽 집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쪽을 변압기, 전주 같은 게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먼저 그 S 구별이 돼 있다. 뭐가 구별이 돼 있냐? 바로 이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서로 구별이 돼 있는 것이 바로 S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에서 바로 이렇게 접지선을 뺀 게 아니라 바로 거꾸로 타고 가서 이쪽 변압기 쪽에서 바로 접지를 하죠. 전원 접지, 배전선 접지. 이게 무슨 얘기냐? 즉 전원 측에서 땅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는 바로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중성선이든 보호도체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해갖고 빼는 구조다.
이게 바로 TNS 방식입니다. 그런 이 TNS의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근데 이제 전기를 실제로 이제 시공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게 보통 이제 집에 그 접지선을 빼면은 그 집 근처 어디에다가 접지복을 박아서 이렇게 접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TT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이런 방식이 흔치는 않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이렇게 집마다 이렇게 접지선을 따로 빼지 않고 아예 이제 변압기 쪽으로 빼가지고 그 변압기에 있는 접지선과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좀 낯설고요. 그리고 또 이 TN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과전류 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됩니다. 이 과전류 차단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과전류라는 거는 이제 전기 같은 게 이제 뭐 사고, 뭐 합선이나 뭐 이런 뭐 누전 이런 걸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큰 전류 같은 게 흐를 수 있거든요. 보통 흘러야 될 전류보다 많이 흐르는 상태가 과전류 상태인데 이때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전류를 차단하는 건데 그 이 TN 방식 같은 경우는 과전류 차단기를 사용해도 된다. 이 얘기는 이런 분전환 같은 데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선 차단기 같은 거 이런 것을 활용해 갖고 사고가 났을 때 방지를 해도 좋은 게 이 전기 사고가 났을 때 그 고정 전류가 매우 크게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자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사용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TNS 방식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이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서로 구별되어 있다는 점. 왜 이게 중요하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TNC 접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방금 전에 그 TNS와 같이 구별된 게 아니라 PEN, 즉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같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우리말로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라 합니다. 즉 펜. 비슷해요. TN 방식이라서 전원 측에서 이렇게 접지를 빼고 따로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따로 접지를 안 빼요. 그런데 이게 같이 있는데 여기 이 PEN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선도 아껴서 좋은 것 같잖아요. 접지선도 따로 안 빼도 되고 중성선에다 같이 그냥 접지를 물려서 좋다. 그런데 이 TNC의 접지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누전 차단기. 우리가 이제 그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면은 누전 차단기 원리보다도 이제 뭐 영성별육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도 큰 틀에서 보면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 게 이제 누전 차단기라는 게 말 그대로 누전이 있을 때 전류를 차단하는데 이 원리가 간단해요. 자, 간단하게 여기 이제 우리가 누전 차단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가닥에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러면 전류라는 게 들어오고 나오고를 반복하는데 이 사이에 차이가 없다. 즉 제로다. 이러면은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들어올 때 전류가 예를 들면은 뭐 10인데 나올 때 전류가 5다. 서로 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전류가 새니까 이 누전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가 작동을 해서 떨어지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PEM 방식 같은 경우는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같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크게 이제 누전 차단기를 달았다.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아시다시피 보호도체, 이 접지선이라는 거는 그 누설 전류 같은 것을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중성선에는 전류가 흐르면은 안 되지만은 이곳에서 이제 이 보호도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누설 전류가 있다 보면은 본래의 전원선과 이 PEN의 전류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누전 차단기가 하는 역할은 서로의 전류의 차이가 일정한 도를 넘어서면은 누전으로 의식을 해서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보호도체 때문에 원치 않는 전류가 더 흐르는 거 아니냐, 뭔가 이렇게 차이가 크면 어디서 새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해서 바로 차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류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TNC 접지 방식에서는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딱 그렸는데 이게 이제 누전 차단기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영상별육이 JCT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돼 있고요. 실제로 누전 차단기를 분리해 보면은 우리 그 타이어 형태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어서 이 사이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가는 거랑 이때 들어오는 거랑 이 전류량을 계속 실시간 감시를 해가지고 이 차이가 크다.
그러면은 누전이다 파악해서 트리페로를 통해서 차단기를 떨구는 거다. 이게 바로 누전 차단기의 원리입니다. 여튼 그 TNC 방식에 있어서는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고요. TNCS 접지 방식 같은 경우는 둘 다 합한 겁니다. C라는 거는 앞서 언급했듯이 결합, 콤바인이라 그랬죠. S라는 거는 구분, 즉 결합과 구분을 모두 같이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두 개를 합한 모양인데 지금 여기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분리가 돼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TNS 방식이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합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콤바인을 써서 TNC 방식이겠죠. 이렇게 TNC 방식과 TNS 방식이 같이 있기 때문에 TNCS 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누전 차단기를 이쪽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보호도체에 흐르는 누설 전류로 인해서 그 전원선과 중성선의 이 전기의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역시나 누전으로 의식해서 차단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TT 접지 방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기 그 접지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수용가 즉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집에서도 따로 이렇게 접지를 빼놓고 그리고 전주가 있으면은 뭐 전원선도 가고 있겠지만은 전주 자체에서도 따로 이렇게 접지, 그러니까 각각 접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보면은 전원 접지, 수용가 설비의 접지가 이렇게 따로 있다. 그리고 이 노출도전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노출도전부가 이제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분전함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그냥 보통 플라스틱으로 써서 그렇게 크게 이제 의식이 안 되는데 좀 큰 상가나 뭐 식당 아니면은 뭐 공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철로 된 박스로 돼 있는 큰 분전함이 있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도 전 강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고 같은 게 나거나 누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부시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멀쩡하던 것도 전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노출도전부라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이게 밖으로 나와 있는 바구니 같다 해서 외함이라고 쓰는데 이런 것, 즉 이 외함을 통해서 밖으로 빼는 접지가 따로 있고 전주도 전주 나름대로 접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구분된 TT 첫 번째 문자도 땅, 두 번째 문자도 땅, 각각 땅으로 보낸다. 이래서 TN 접지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지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TT 방식에서는 누전 차단기를 써도 되나요? 물론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누전 차단기가 바로 이 전원선과 중성선까지만 이렇게 딱 감지를 하거든요. 보호도체까지는 감지를 안 해요. 실제로 분전함을 열어보시면은 차단기가 물려 있는 데를 보면은 접지선은 안 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누설 전류가 얼마가 흐르건 간에 여기에서의 오차가 나지 않는다면은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는다. 즉 전류를 계속 통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는 것. 이건 알아두시면 되고요. IT 접지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특수한 장소, 특히 이제 전기를 차단해서는 안 되는 장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병원 수술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전기를 차단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한참 수술하고 있는데 뭐 누전이 됐다고 탁 차단이 되면은 수술하던 환자에 이렇게 계속 공급하는 뭐 산소이며 뭐 그리고 의사들이 보는 조명이 모두 나가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는 전기에 문제가 생겨도 차단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IT 접지 방식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예 접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접지로 인해서도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기계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이 임피던스 값을 조절함으로써 그 어떤 그 전류 그런 것을 좀 조절해서 하는 방식으로 흔하지는 않지만은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다. IT 접지 방식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I라는 것은 임피던스나 아니면 인슐레이션, 절연 또는 임피던스를 얘기한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전류 보호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전류 보호 장치 이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이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면은 차단기를 뭐 이런 것을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뭐 VCB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ACB 얘기하고 뭐 MBB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나오는 차단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수변전실에서 이야기하는 차단기를 말해요. 그러면 수변전실이 뭐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빌딩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전주가 있고 이 전주에 있는 변압기들은 한전에서 이렇게 딱 전기를 공급해 주는데 이게 이제 이 빌딩이 전기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한전에서는 이 건물에 변압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고압 그대로 줘버려요. 22,900볼트로. 그렇게 되면은 지하에 혹은 뭐 어딘가에 이렇게 그 변압기를 두거든요. 이 건물 내부에. 그럼 여기 건물 자체에서 변압을 해갖고 우리가 사용하는 220볼트 또는 380볼트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여기 이 변압기가 있는 공간이 바로 수변전실입니다. 이건 아무 건물이나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이 수변전실에서도 전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고장 같은 게 났을 때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전기를 차단할 일이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차단기가 바로 이 V12, A12, MBB 이렇게 우리가 전기 자격증을 공부할 때 외우게 되는 차단기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눈에 많이 보이는 차단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분전함, 이제 철암 같은 데나 가정에도 있어요. 이런 데서 먼저 보이는 뭐 여기에 있는 배선용 차단기. 예전에는 이제 배선용 차단기라 했지만 지금은 배선 차단기라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갈려져 있으면 이쪽에 막 또 주렁주렁 달려 있는 뭐 누전 차단기 이런 것을 가르쳐 이제 우리가 과전류 보호 장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배선용 차단기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그 퓨즈라는 걸 이용해서 많이 썼어요. 그 퓨즈가 그 무슨 이렇게 갈고리 같이 형태로 딱 돼 있어 갖고 이제 이게 간단하게 이제 납으로 돼 있거든요. 납은 열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 열이 많이 나면은 이게 톡 끊어져 가지고 전류를 차단하는 원리였고 그때 전기 화재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퓨즈 자체는 이게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끊어짐으로써 전기를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누전을 감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전으로 인해서 전기 화재가 많이 났다가 지금은 이제 배선 차단기도 기술이 발달됐고 또 누전 차단기도 가격도 많이 싸짐과 동시에 많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전이 생기면은 차단이 알아서 되는 그런 보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전에 의한 화재는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이제 누전이 생겼는데 고치지 않으면 화재로 연결이 되겠지만은 위험해지기 전에 차단해주는 안전장치가 생겨서 그 전보단 됐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누전 차단기보다는 이 배선 차단기 자체를 과전류 보호 장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알아두시면은 다음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과전류 보호 장치 중에 이제 최근에는 많이는 안 쓰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 퓨즈라는 걸 말하는데요. 단순히 이제 퓨즈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커버 라이프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에 보면은 뭐 좀 특이하게 생긴 두꺼비 집에 그 두꺼비 같이 생겨갖고 딱 올리면은 전기가 들어오고 내리면 전기가 끊어지는데 이 안에 이제 퓨즈가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아직 배선 차단기를 안 단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래된 건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공장의 기계 같은 경우도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퓨즈를 이용해서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불용단 전류와 용단 전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20A짜리 퓨즈를 단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겠죠. 16A 이상 63A 이하. 그런데 불용단 전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끊어지지 않는 전류를 말합니다. 20A의 1.25배다. 그러면은 25A까지가 바로 1.25배가 되죠. 그리고 용단 전류라는 거는 1.6배인데 이게 몇이냐? 32A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5A가 되더라도 아직은 끊어주지는 않는다. 다만 1.6배에 해당한 32A 정도가 흐르게 된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바로 이렇게 끊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그냥 뭐 우리가 20A 샀다고 해도 바로 이렇게 20A가 된다고 탁 끊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일종의 어느 정도 대기 시간을 보는 게 전류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렇게 막 흐른다 하더라도 이게 매 시간 똑같이 흐르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거든요. 매 순시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20A가 됐다 하더라도 딱 끊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계속 쓰고 싶은데 왜 끊어버리지 해서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보면서 이 친구가 떨어뜨려도 되나 안 되나 스스로 판단하다가 아유 이건 뭐 계속 이렇게 많이 쓰다가 불날 것 같다.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용단 전류인 1.6배, 32A가 되죠. 이때는
여지없이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데 그래도 1.25배 정도는 그냥 뭐 잠깐 많이 쓰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 하면서 좀 지켜본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퓨즈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단기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딱 그 임계점에 닿았다고 바로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오히려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에어컨 같은 경우는 처음 이렇게 딱 우리가 그 운전 버튼 눌렀을 때 처음 그 딱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순간에 가장 전류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때 이 전류 차단기가 얘 전기 많이 먹네 하면서 바로 끊어버리면 에어컨을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어컨이 어느 정도 돌아가서 실내 온도가 좀 낮춰지면 그때부터는 전기를 조금 먹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떨어뜨리지는 않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이 퓨즈 쪽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표를 외워두시는 것이 아무래도 시험 문제 같은 거에 있어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리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쓰고 있는 이 배선 차단기 같은 경우도 그럽니다. 아까 그 퓨즈에서 불용단 전류와 용단 전류를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동작 전류와 부동작 전류라는 말을 씁니다.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는 것 얼마나 버텨볼까? 약간 더 타이트해졌죠. 1.13배 그리고 1.45배. 그리고 이제 차단기 같은 경우가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런 거 구분 없이 다 똑같이 샀는데 지금 실제 이제 실무에서 나가서 보면은 가정집 같은 경우에 새로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할 때 그 안전공사 같은 데서 검사받을 때는 반드시 주택용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산업용 같은 경우는 이 가정집이 아닌 곳. 근데 이제 뭐 아파트냐 어쩌냐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거지역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주택용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복도 같은데 공용공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주거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용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입을 구분하는 게 생겼습니다. 타입. 이게 바로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타입을 말하는데요. 배선 차단기뿐만 아니라 누전 차단기에서도 구분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시 트립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순시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다 보니까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순시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순간적인 시간입니다. 순간적인 시각. 이게 뭐냐? 이 IN이라고 하는 게 전격 전류를 말합니다. 이 전격 전류라는 거는 예를 들면 차단기가 이렇게 딱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20A 차단기다. 이러면은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실제로 이 전류가 20A가 흐른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1.13배가 떨어지지 않는데 1.45배가 된다 그러면 차단기가 동작을 해야겠다 느끼는 건데 그와 별개로 시간 자체를 주지 않고 즉시 떨어지는 값. 이걸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타입 BCD에 따라서 이 순시 트립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 이를테면은 타입 B 형식 같은 D 형식을 보면은 10IN에서부터 20IN까지 떨어진다. 이 얘기 뭐냐? 20A 차단기다. 그런데 이게 타입 D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10IN 그러면은 200A부터 20IN 400A 이 정도의 큰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러면은 시간 자체를 주지 않고 바로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역으로 말을 하면은 타입 D에서 C, B까지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만큼 더 예민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3IN이라면은 60A, 5IN 같은 경우는 100A가 되잖아요. 이 정도 값만 나온다 하더라도 차단기가 지체 없이 즉시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수치 같은 것도 외워야 되고 이 타입에 따른 순시 트립 범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는 차단기를 선정할 때 이런 타입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이제 전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과부하와 가전류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 전기를 접할 땐 그랬는데요. 계속 이제 우리가 20A 차단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언뜻 계속 얘기를 하지만 20A가 흘러야 되는데 이보다 이제 전류가 많이 흘러요. 뭐 이것저것 많이 쓰다 보니까 뭐 한 35A 정도가 됐다. 즉 차단기와 전선 자체가 허용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사용하는 것, 이런 걸 가리켜 우리가 이제 과부하라 그럽니다. 소위 말해서 전기를 많이 써서 불이 난다. 용량을 초과해서 써서 불이 난다. 이러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말하는 거고요. 이와는 비슷한 단어 같지만 전혀 다른 단어가 바로 과전류입니다. 과전류. 과부하 달리 과전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단락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어나기가 쉬워요. 단락이라는 거는 합선과 같아요. 이 합선 사고라는 게 이제 그 전선 같은 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전선이 뭐 예를 들면은 자기가 작업하다 목 같은 걸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딱 박아버리면 여기 피복을 까고 들어가면 뻥 하고 터지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전류가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흐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선 두 개를 붙여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 두 선을 붙인다 그러면 역시나 뻥 하고 터집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빵 터지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합선, 뭐 어떤 분은 이걸 갖고 영어로 그렇게 말해야 돼요. 쇼트 났다. 합선. 이게 또 단락입니다. 단락. 짧게 붙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다가 저항, 그러니까 부하 같은 게 걸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하 없이 그냥 바로 붙여버린 거. 짧게 붙였다. 그래서 단락이라 하는데 이 단락이 일어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의 법칙은 V는 IR. 뭐 조류의 경우에는 이제 V는 I에 대해서 이게 뭐 임피던스라 그러는데 임피던스 자체가 결국에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기준으로 다시 보면은 임피던스분의 전압이 되는데 이렇게 부하가 없이 바로 붙여버리면은 이 값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실제로는 제로는 아니겠지만 거의 제로에 가깝게 뚝 떨어지게 되잖아요. 뚝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전압이라는 건 뭐 고정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우리가 220V를 쓰면 220V. 220V 그대로 있는데 임피던스 값이 뚝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전류의 값도 그만큼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무한대까지. 0에 가까울수록. 그렇게 돼서 순간적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는 현상 같은 경우를 바로 과전류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쓴다 그러면 과부하고 전기 사고로 인해서 큰 고장 전류, 이 사고 전류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과전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 장치로 차단기를 설치하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냐 이런 것이 이제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설계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설계 전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전기를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콘센트에서 우리가 한 15A 정도 쓸 것 같아. 이것저것 쓰니까 15A 정도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차단기를 만들 때 15A짜리 차단기를 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15A만 써도 바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보다는 좀 더 크게 한 20A 차단기를 두면 좋겠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면 20A 차단기에 맞게 도체 허용 전류를 선정하는데 이 도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전선입니다. 전선이 허용하는 전류, 전선이 굵을수록 더 허용 전류가 높겠죠. 그러면은 한 20A 차단기 정도 물리면은 한 2.5스퀘어 정도 쓰면 되겠네. 2.5스퀘어는 한 25A까지는 무난하게 쓸 수 있으니까 뭐 실제로는 이제 온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냥 쉽게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따지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통상 전류 동작 전류 I2라는 거는 이게 이제 전자제품이 작동하는 그 전류가 아니라 차단기가 동작하는 전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A 차단기를 달았다 하더라도 20A에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고. 그러니까 이 지점 어디에선가에 떨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특정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뭐냐? 1.45 곱하기 I2라고 써 있는 게 이게 1.45라는 게 바로 도체의 호영점의 한계인 겁니다. 도체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전선이 버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허용 전류에서 1.45배를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전선으로 뭐 2.5스퀘어를 쓰면은 한 25A 버티겠다면은 1.45배를 곱한 값이 결국 여기에서부터는 이 도체도 그러니까 이 전선도 못 버티고 화재가 난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최대 지점인 겁니다. 즉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간단하게 공식으로 표현하면은 먼저 이 IB라는 것 이게 바로 설계 전류입니다. 설계 전류보다는 크게 그리고 이 IZ이라는 것이 뭐냐? 차단기가 동작하는 동작 전류입니다. 이 동작 전류보다는 작게 설계 전류보다는 크게 전격 전류 값을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I2라는 것이 뭐냐? IZ
Z인데 예. IZ, 즉 동작 전류보다는 도체의 인계점에 해당하는 1.45 곱하기 IZ, 이거보다는 더 큰 이 정도의 선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림도 복잡하고 제가 설명하는 거는 어려워 보이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세 가지를 꼭 알아두시면 돼요. 설계 전류보다는 전격 전류를 크게, 전격 전류보다는 도체 허용 전류가 크게, 이렇게를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공사를 시공할 때는 항상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쓰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산이 되고 나면은 그보다는 차단기를 좀 더 크게 하고 그 차단기가 버틸 수 있는 용량보다도 더 크게 전선을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무데나 설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차단기를 달았다고 그냥 뭐 여기다 달면은 좀 잘 어울리겠는데 해서 다는 게 아니라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걸 잘 보시면 알겠는데 이 O라고 하는 지점이 분기점이고 우리가 이제 보통 전기를 가르쳐 이제 이렇게 주로 가는 것을 간선이라 그러고 여기 이 O라는 분기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바로 분기선입니다. 이걸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서울 시내버스를 보면은 이렇게 주로 메인 도로가 있어요. 보통 이제 대로라고 하잖아요. 대로로 이렇게 다니는 버스를 우리가 보통 블루버스라고 해서 B, 그리고 이 대로에 사거리 같은 게 있고 뭐 조그만 막 그 또 중로 같은 게 있으면 일로 가는 버스들,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우리가 녹색 버스라 해서 G, 그린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B 버스는 달리 말하면은 간선 버스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버스를 G선 버스라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 또 뭐 갈라져서 가는 버스들이 있어요. 뭐 Y를 써서 마을 버스. 근데 이것까지는 안 하고, 간선이라는 거는 이제 핵심이 되는 주 도로, 그리고 거기서 갈라져 나오는 거 우리 가지라 그러죠. 가지같이 갈라져 나오는 걸 지선이라 하는데 전기도 똑같아요. 핵심이 되는 선로 자체를 간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느 분기점에서 갈라져서 나오는 거를 도로의 지선이 아니라 분기선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차단기를 설치를 하는데 첫 번째로 설치를 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그냥 여기다 달고 싶어서 다는 게 아니라 간선 자체가 예를 들어서 6스퀘어다. 근데 분기선은 2.5스퀘어다. 그러니까 갈라지면서 나가는 것이 용량이 작아지는 경우, 즉 설치 방법 구성의 변경으로 도체의 허용 전류 값이 줄어드는 곳에 설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분기가 되는데 여기가 더 작은 그 전선을 쓴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 여기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분기는 하긴 하는데 전선의 굵기가 같을 수도 있죠. 뭐 똑같이 간선도 2.5스퀘어하고 그리고 갈라져서 나오는 것도 2.5스퀘어다. 그러면은 여기 기준이 바로 3m입니다. 3m 이내인 경우에는 바로 이 지점 P2 여기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3m 이내. 근데 이게 3m가 아니라 그보다 더 될 수가 있어요. 한 10m 정도 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P1. 여기는 그러니까 거리 제한을 따로 두지 않을 때, 그리고 여기는 바로 3m 거리 두한을 잴 때는 여기다 재라.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입니다. 분기가 하는데 간선과 그리고 분기선의 굵기가 다르다면 그 분기점에다 달아야 되고, 둘 다 굵기가 같다는 가정 아래 거리가 3m 이내라 그러면은 이 지점에다 달아야 되고, 3m와는 관련 없이 거리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다 그러면은 이 지점에다가 달아야 된다. 이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어떤 그 과부하가 있더라도 전기를 차단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아까 이제 그 접지 방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IT 계통 같은 경우는 차단을 안 해도 되는 병원 수술실 같은 경우도 IT 계통을 사용한다. 특수한 장소 이런 데에서도 과부하가 생기더라도 굳이 이제 전류를 차단하지 마라. 이런 데는 그렇지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전자석 크레인의 전원 회로 같은 경우는 이 전자석이라는 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전류를 많이 이용해 갖고 딱 붙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폐차장에서 이제 고철 덩어리가 된 폐차를 끌어올리려는데 이거 이제 차가 무겁다 보니까 전류가 많이 흘리면 과부하로 인식이 돼요. 그러면 차단기가 과부하구나 해서 전류를 딱 끊어버리면은 전자석에서 그 고철 덩어리에 들어올리는 힘이 딱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다시 떨어져 버리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전자석 크레인 같은 경우에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소방 및 안전 설비의 전원회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어떤 건물이 이제 화재가 많이 나면은 열 같은 게 이제 건물이 뜨끈뜨끈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 과부하 차단기가 이거 전기 많이 쓰구나 해갖고 딱 차단을 시키는데 그게 하필이면 소방회로였다. 소방회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뭐 보통 이제 감지기 같은 거 이렇게 울고 뭐 스프링클러 같은 거 작동시키는데 과부하로 인식해서 차단이 되면은 건물 안에서 어떤 그 화재에 대한 설비 같은 게 모두 멈춰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누전 차단기로 보호하거나 이중 강화 절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 쓴다. 실질적으로도 이게 뭐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배선 차단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 누전 차단기로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굳이 배선 차단기 안 써도 된다 이겁니다. 실제로는 누전 차단기가 배선 차단기가 하는 역할도 다 하면서 누전까지 감지하기 때문에 더 좋긴 한데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경제성 때문에 보통 이 배선 차단기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전 차단기로 우리가 단다 그러면은 굳이 뭐 배선 차단기 달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단락 전류에 대한 보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방금 전에 얘기한. 다만 그 단락이라는 거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제 합선 사고 같이 그냥 전기를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기 사고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대전류가 흐르는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분기점 지점 그리고 3m 이내라면 여기 그리고 거리 제한이 따로 없다. 분기는 하는데 그럼 이 지점에다 설치를 하는 거고요. 예상 단락 전류를 이렇게 선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복잡하고 이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어져 있을 겁니다. 이제 단락 전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단락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고장 전류를 말해요. 보통 이제 IF라고 표기해서 고장 전류.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흐르는 전류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계산하고 나서 그보다 1.25배 더 높은 걸 전격 차단 전류로 선정한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차단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 20A 차단기더라도 20A라고 써 있는데 이 20A라는 거는 보통 말하는 전격 전류로 이야기합니다. 즉 과부하로 인해서 떨어지는 기준 이게 바로 20A고요. 그리고 차단기를 자세히 보시면 전격도 차단 전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전격 차단 전류는 굉장히 단위가 큽니다. 이제 킬로암페어 단위를 많이 써서 보통 뭐 2.5 kA 이게 보통 현장에서는 카라 그래요. 카수 뭐 따져서 2.5 카다 그러는데 카가 아니라 킬로암페어예요. 2.5 킬로암페어는 다시 말하면 2,500 암페어랑 똑같은 거죠. 이게 뭐냐? 합선이나 단락 같이 큰 전기 사고가 났을 때 그 순간적으로 흐르는 전류를 버틸 수 있는 용량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2.5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2,500A의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더라도 버틸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단락 전류보다 1.25배 더 큰 예를 들면은 뭐 예상 단락 전류가 3,000A 정도다. 그러면 1.25배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3, 25, 뭐 3,750A겠네요. 3,750A 하면은 달리면 3.75 킬로암페어랑 같잖아요. 이보다 큰 전격 차단 전류를 선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했듯이 2.5 킬로암페어짜리가 아니라 5 킬로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해야겠죠. 실제로 이 전격 차단 전류도 종류가 다양해요. 가장 이제 저렴한 거는 1.5 킬로암페어짜리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삼성 차단기 같은 경우는 뭐 22 킬로암페어 그러니까 22,000 암페어까지 볼 수 있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냥 220볼트용도 좀 비싼 거는 뭐 5 킬로암페어 즉 뭐 5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 단락 사고 같은 것을 대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단락 그 보호 장치를 달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우리가 조금 외워두시면 되는데 뭐 제어방 같은 경우를 연결하면 이렇게 제어를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또 전류가 크게 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 해서 이렇게 튀는 걸로 인해서 과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른다 하더라도 뭐 차단이 돼버리면 온전하게 사용을 못하니까 이런 제어방 같은 경우 그리고 전원 차단이 설비의 운전의 위험을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주관적인 판단이 있는데 꼭 들어가야 할 전기가 이제 그 단락 보호 장치로 인해서 전기가 차단이 되면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러면은 그걸 굳이 달지 않아도 된다. 뭐 그리고 특정 측정회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전기 장비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하려 그래요. 테스트를 하면서 일부러 전류를 많이 쏠라 그래요.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자 하고 썼는데 단락보호 장치가 딱 달려 있어가지고 이거 사고네 하고 딱 인식해버려서 전류 쏟아내보면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이렇게 측정하는 회로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외우는 것도 어렵겠지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단락 사고는 이런 거고 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걸 달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해도 되는 곳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우시거나 그러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이렇게 바뀐 내용에 대해서 이제 2가지 강의를 했는데요.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결국에는 모든 규정이 그렇지만 우리의 상식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지도 않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제 이 상황, 그 현장 상황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차분하게 생각하시면은 좀 이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 뭐 모르시고 뭐 헷갈리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제 개인 블로그 같은 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듀윌과 2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합격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